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원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 이름이 지금 이제 강남 한의사라고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 이제 어쩌면 필명 그 앞에 부제가 붙습니다. 그 부제가 바로 가성비 중독자 강남 한의사입니다. 자, 가성비.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가성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성비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일단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뭐 서비스, 가격 대비 뭐 물건, 가격 대비 맛 이런 것들, 이런 게 좋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성능은. 자, 가격이 싸고 비싸고 평균적이고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 이제 커피가 있는데 커피 한 잔이 3,000원이다, 뭐 1,000원이다, 뭐 5,000원이다, 만원이다. 이거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어느 정도면 비싸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격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고 했을 때 뭔가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능도 마찬가지죠. 성능도 어떤 사람은 이 커피가 굉장히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 커피가 그냥 일반적인 흔한 맛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커피가 굉장히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고 5,000원이 있고 만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 특별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10,000원을 지불해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커피가 굉장히 맛이 없으면 5,000원을 지불해도 굉장히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성비라 하면 우리 흔히 이제 가성비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지만 대부분 그냥 이제 싼 가격에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좀 어느 평균 이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보통 가성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가성비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커피에 제가 커피를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커피의 이제 가격을 정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가 되겠죠. 그 커피 가게의 음, 지역 위치, 그리고 뭐 그 위치가 있다면 임대료, 그리고 뭐 직원 수, 그리고 이제 이 커피를 직접 제조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떼오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제 구매층이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하겠죠. 이 커피는 이 정도인 분들이 이 정도 드시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가격을 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 커피 가격이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5,000원일 수도 있고 만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자, 그런 생각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보다 금액이 만약에 낮다면, 지금 판매하는 커피의 금액이 그 내가 예상하고 수치하는 것보다 낮다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이 커피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겠죠. 반대로 가격이 높다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대부분은 이유 없이 가격이 정해지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가 뭐 사실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분은 안 계시죠. 어떻게든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 건데, 이 커피가 한 충분히 5,000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이제 그 사장님이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3,000원, 2,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다 그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정도면 사 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가격을 설정을 하실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단순히 뭔가를 싸고 뭔가를 아껴서 뭔가를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조금은 아쉽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세상을 하나 알아가는 큰 틀이 되는 거죠. 이 커피가 왜 이 가격인가? 왜 여기서는 이 가격이고 왜 저기서는 저 가격이고, 왜 지금 먹을 때는, 지금 사 먹을 때는 이 가격이고 나중에 한참 사람들이 몰려서 사 먹을 때는 이 가격인지,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순히 제가 지금 이 단순한 커피로 비교를 했지만
요즘 이제 우리 관심 많은 게 이제 집값이죠. 집값이 막 많이 오르고 서울 집값 특히나 이제 뭐 미쳤다 미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뭐 집값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금액 뭐 특히나 이제 큰 돈이 나가는 차량 같은 거 있죠. 차량도 있고 또 집, 차량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호텔에서 먹느냐 그냥 이제 구멍가게에서 먹느냐 분식집에서 먹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별로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돈을 지불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항상 씁니다. 시간이 바쁘면 뭔가 이제 할인이나 이런 걸 알아보기에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당장 이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많은 분들은 최대한 알아보겠죠. 최대한 이게 싸고 얼마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하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가성비라는 게 고정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뭐 입장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과 지금 제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식당, 가성비가 좋은 카페, 가성비가 좋은 뭐 집 이렇게 따진다면 단순히 그게 싸고 비싸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 최선의 서비스, 최선의 상품이 나에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절대 그게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일단 나의 소비 패턴과 나의 상황과 나의 직업, 나의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뭐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거 누구는 돈을 쉽게 지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는 시간을 쉽게 지불할 수도 있고 누구는 노동력을 쉽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풍조롭고 무엇이 많은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껴야 하고 부족함이 있고 또 굉장히 신경이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이런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의 선택은 가성비죠. 왜냐하면은 가성비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가성비를 단순히 내가 뭔가를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싸게 했다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싼 게 가성비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상황에 최대한 맞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또 이거에 그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부분인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사실 가성비가 좋지 않은 상품은 본인이 이건 참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직도 본인의 소비 패턴과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내가 선택을 하고 뭔가를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할 텐데 항상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헷갈려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내가 지금 어릴 때 내 상황 그리고 학생 때 내 상황 그리고 직장인일 때 내 상황 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내 상황이 다 바뀌는데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계속 그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많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했는데 어찌 보면 다 비슷한 친구들이고 또 이제 동창들이라서 나이도 똑같고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추구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식당을 갈 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맛을 중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위기를 중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금액을 중시하는 분이 있고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뭔가 총합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다 개인 각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가성비 가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정말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정신없이 길게 하기도 했지만 가성비는 단순히 그냥 금액이 싸고 뭔가 이제 풍족하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양이 많고 이런 게 가성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값어치를 내가 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가 이 값어치를 정확히 내 사회에서 내 패턴에 맞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 가격이 설정된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 비싼 게 가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 멀리 가서 다녀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굉장히 싸고 맛있고 정말 푸짐한 식당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1시간씩 어디에 나가서 간다는 거는 어찌 보면 어떤 관점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시는 소비 패턴들 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가성비가 단순히 뭐 사소한 음식 하나 뭐 커피 한 잔 사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큰 투자 혹은 또 뭐 부동산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뭐 차량 구입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